저는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영재성을 한 가지씩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서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질 수 있겠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작가의 생각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넌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니?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이걸 많이 고민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를 미리 부모님이 이제 '얘가 행복하려면 이 정도 대학에 이 정도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위해 이런 수준으로 달려야 해.' 이거를 쫙 계획해 놓으시고요. 그대로 아이들이 달리기를 사실을 바라십니다. 예를 들면 "너 이런 의사의 직업을 가지려면 중학교 5 학년 때부터 이런 수학 과정을 밟아야 돼. 중학교 2 학년 이걸 마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네가 이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과 논의해 본다거나 아이의 어떤 특징이나 잘하는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을 텐데 사회에서 행복하다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공한 거다.'라는 그 결론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이 아이들이 이미 완성된 인격체다라는 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지정의를 갖춘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어떤 토기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잘 주무르는 대로 이 점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근데 샬롯 메이슨은요 100년 전에도 영국에서 그런 시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뭔가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대로 커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완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봐 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 완벽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른들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다이어트 매번 시도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또 아이에게 잘못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버럭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오해해서 생긴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참 부모로서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인격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이미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지 교육시켜야 할 미숙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함께 걸어가야 할 그런 인격체라고 인식해 주시는 거죠. 영재성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된 수학을 잘하고 IQ가 높고 이런 영재성도 있지만 저는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영재성을 한 가지씩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영재성이야.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치부해 버리시거나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재성이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재능이 있고 그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좋은 경험으로 또는 후천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잘 다듬어 준다면 누구나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쫙 짜 놓은 플랜대로 "이 목표에 도달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짜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샬롯 메이슨의 철학대로 완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 아이 안에 있는 영재성은 뭐지? 우리 아이가 반짝이고 있는 어떤 과정을 해야 이 아이는 행복한 기질이 있지?'를 먼저 들여다봐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함께 보석을 캐는 과정을 가지시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점에서 영재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블룸 교수가 이 세계적인 수학자, 과학자, 음악가, 운동선수 이런 어린 시절들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영재들은요. 부모가 모두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따라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인격체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 안에 이미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주면 된다라는 시선을 영재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영재성을 먼저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수학, 과학만이 영재성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흥미를 보이고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 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100년 전에 시카고 대학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카고 대학에 허친스 총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30세 굉장히 젊은 총장이었는데요. 이 총장이 대학에 부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살아있는 인문 고전 만들기 시카고 100 프로젝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그리스 고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책들, 역사상 굉장히 그 주옥 같은 책들을 100권을 만들어서 이 책들이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를 쓰고 그래야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반발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인생에 필요 없는 책들을 언제 다 읽고 이것들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을 저라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것들을 꾸준히 했고 그 결과 시카고 대학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노벨상을 많이 받은 학교로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이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학교로 세계적 명문 대학이 되었던 데는 저는 이런 인문 고전 책들을 많이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시카고 대학도 많이 졸업했잖아요. 이런 배출한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 방법이 정말 저는 우수하고 또 뛰어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된 비결이 바로 인문 고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고전이 왜 읽어야 하냐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저는 시대의 검증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 고전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뭐 호메로스의 책들이 많은데요. 한 BC 4세기쯤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럼 20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책이다라고 검증을 받은 책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도 2000년 후에도 읽히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한 파워를 가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읽힐지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책 또는 가장 필요한 책들 좋은 음식부터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인문고전 책을 권하고 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라만 국경만 뛰어넘어도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아프리카에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인문고전 책들이라고 한다면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가치 있다고 인정받은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좋은 책부터 읽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는 이 독서의 목적이 줄거리 파악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읽었냐 그렇지 않냐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흥미롭게 책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것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게임기를 들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취미로 책 읽는 모습 정말 기특하고 예쁘죠. 취미로 읽는 책과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며 읽는 책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사실 질문하게 만든다는 것들이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왕만 하더라도 운명은 정말 결정된 건가? 이 사람이 행동이 죄지만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셰익스피어의 햄릿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이거 책임져야 되나? 이 복수는 정의로운 걸까? 이런 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질문들이 할 수 있는 책이냐, 책을 읽고 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책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고전이 훌륭한 텍스트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가족들이 토론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만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사춘기가 많이 시작되잖아요. 사춘기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생기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말대꾸를 한다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과 이런 책을 같이 읽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말대꾸할 공식적인 장소가
또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질 수 있겠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작가의 생각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넌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니?"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 배틀 또는 이런 토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 고전은 이렇게 시대 검증을 받은 책이고, 그리고 덮고 나서도 여운이 남는 생각을 할 거리를 주는 책이고, 가족들과 토론할 거리를 주는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인문 고전 책을 먼저 읽히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윌터 스털링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전은 답을 주지 않는다. 질문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베스트셀러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베스트셀러들도 어느 시대와 또는 또 국경을 넘어서 고전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쓴 이런 책들을 읽힌다고 한다면 정말 영광스럽고,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니까요. 네, 모든 책을 읽힐 수 없다면 가장 좋은 것부터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어서 저는 고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습 만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아이는 학습 만화만 봐요. 또는 책을 엄청 빨리 읽어봐요. 그래서 대충 읽는 줄 알고 물어보면 또 이 지식들을 다 알고 대답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학습 만화 좋아합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 그다음에 책보다 게임기를 많이 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아, 책도 재밌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화책 주시는 거 저 정말 찬성입니다. 하지만요, 만화책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화책의 장점은요,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아, 책도 재미있는 거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만화책의 단점은요, 지식 위주의 학습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말풍선 안에 아이들이 배워야 할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말풍선 안에 사실은 두세 문장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사실 그런 지식적인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드러나 있지 않는 그 맥락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힘 또는 그런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 만화만 읽어서는 문해력이 신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학습하는 데에는 굉장히 만화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문해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습 만화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화책을 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관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글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만화책으로 읽는 아이들은요, 이미 거기서 나온 이 단편적인 지식들을 많이 소스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과 연계된 비슷한 분량의 그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글들로 흡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요, 아이들의 특성과 또는 아이들의 흥미를 잘 파악하셔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